방금 소개받은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의 권희정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조금 금년도에는 소망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드리고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과) (17년을) 토대로 원격 훈련 기관 중에서는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1개 개소입니다. 공고문을 통해서 어느 기관이 우수훈련 기관이신지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금년도에 전년도 실적 보유 기관 중에서 1년 인증 이상을 득하신 기관께서는 금년도에 좋은 인증평가를 받으시고 더욱더 확대되는 우수훈련 기관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소망을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과 상세 설명, 그 다음에 평가 준비 안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번부터 7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저는 1번부터 5번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6번과 7번은 각각 다른 담당자님께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진행 일정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3일자로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3월 2일자부터 3월 16일자까지 인증평가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18시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18시까지 완료를 해주신 기관에 한하여 그 다음 주 3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수정 보완회 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이 가능하십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4월 초나 4월 중순에 신규와 실적 모두 다 발표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최종 결과 발표는 실적 보유 기관에 한해서는 9월 말, 신규 상반기 기관에 한해서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정 체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크게 대상과 관련해서는 훈련 대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두 다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상의 구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 사항들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동일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은 되지만 신규 기관이라고 하면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신 기관에 한하여서 실적 보유 기관이라고 하면은 전년도 12월 31일에 훈련 실적이 있으시고 훈련 종료 실적이 있으신 기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훈련 기간 3년 인증을 받은 11개 개소에 해당돼서는 평가가 제외된다기보다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작성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 기관 건전성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번 연도는 등급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신청은 간단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원격 훈련 과정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훈련생에게 훈련 운영 서비스를 하고자 하실 때는 평가 기간 내에 인증평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평가를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평가 포기로 간주되실 경우에는 최종 등급은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십니다. 단계별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1번은 기관 건전성 평가라고 해서 1단계 평가이고요. 1단계 평가에서 적합 등급을 보유하신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로 진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역량평가는 실적 보유와 신규 기관으로 구분이 되고 실적 보유 기관에서는 성과평가가 60점, 현장평가가 40점, 신규 기간은 현장평가가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신규 기간은 원격훈련 인정요건, 즉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신규 기관으로서 같이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단계별 평가는 자료집 38쪽을 함께 표를 살펴봐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와 서명 평가로 진행이 되고 2단계 역량 평가는
실적 보유 기간에 하여서 훈련 성과와 수요자 만족도 현장 평가로 같이 구성이 됩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 두 개 항목으로 총 감점을 택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20점 이상이 감점이 되실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가 자체가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2단계 역량평가로 진입하지 않고 2단계 역량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단계에서 역량평가는 인증 여부 결정 방법은 기관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적 보유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 평가에서 40점, 성과 평가에서 60점이 반영이 됩니다. 최종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여러 번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기관 건전성 1단계 평가에서 종료가 되시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단계 역량평가로 넘어가셔서 60점 이상일 경우는 1년 인증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시고 60점 미만을 획득하실 경우에는 인증유예이십니다. 여기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의 이 원격훈련 인정 요건에 대해서 한 개라도 항목을 미준수하셨을 경우에는 똑같이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시기 때문에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점수가 같이 60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와 현장평가 각각 모두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성과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서면평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을 득하셨을 경우에는 1년 인증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전년도 실적 보유 기간 중에서 1년 인증 이상을 득하신 기관께서는 만약에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모두 다 각각 75점 이상씩 득하실 경우에는 3년 인증의 우수훈련 기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우수훈련 기간으로 선정될 때는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인증 등급별 유효 기간입니다. 단연 인증과 1년 인증 유예에 대해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집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평가 등급 활용과 공개입니다. 인증평가 등급은 최종 결과 발표와 동시에 HRD 내 전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인증유예 등급이라던가 무등급 기관에 한해서는 아시겠지만 원격훈련 과정심사에 진입이 불가능하시고 과정심사에서 통과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제한되게 되십니다. 세 번째, 인증평가 절차별 준비사항입니다. 신규 기관의 인증평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인데요. 그렇다면은 기관에 대한 설립을 하셨던 거고 시설 유형에 대한 등록을 하셨던 거고 따라서 1번의 HRD 넷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지신 거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득하셔서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부여받으셨다라는 가정하에 인증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HRD 내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실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로그인을 통해서 저희가 정해진 날짜 3월 2일자부터 인증평가를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날짜입니다. 3월 2일자부터 16일 금요일 18시까지 평가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요. 실적 보유 기간이 약 3분의 2 정도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을 준수하시고 제출 완료된 상태인지 임시 저장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거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실수로 임시 저장이나 저장 완료를 하지 않으시고 이게 신청 완료, 접수 완료됐다라고 판단하실 경우가 있으신데 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 제출 완료 여부를 스스로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연인증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대로 차근차근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등록된 다음에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로 넘어가시니까요. 유념해 주시고요. 상반기 신규 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18년도 상반기 1월 1일자부터 5월 31일자까지 훈련 과정이 있을 것 같다, 훈련 실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전년도 신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번 연도의 상반기 신규 기간으로 역시나 인증평가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와 실적을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기관들께서는 전년도 신규 기관으로 인증평가를 받으셨던 기관들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규 기관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인증평가 결과는 실적 보유 기간과 동일한 일정으로 9월 말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 등급에 대해서 유지를 시켜드리고 훈련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체크사항입니다. 전년도 인증 등급에서 1년 인증을 득하신 실적 보유 기간에서는 현장 평가를 참여해야 되나 미참여를 해도 되냐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 보유 기관 중에서 17년도 1년 인증을 등급을 받으셨고 그 기관이 현장 평가를 진행을 하셨던 기관은 금년도에는 현장 평가 자체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만약에 전년도에 현장 평가를 미참여하셨던 기관들은 금년도에 현장 평가는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18년도에는 성과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다 겸하여서 실시하고 두 개의 취득 점수를 총점을 고려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장평가 참여 선택 가능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실적 보유 기간 중에서 1년 인증을 득하시고 현장평가를 전년도에 참여하셨던 기관은 내가 금년도에는 현장평가를 선택할지 아니면 선택하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전년도 2단계 현장평가의 점수가 금년도 2단계 현장평가 점수로 합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일 점수가 부여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에서 판단을 하셔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선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적 보유 기간 중 3년 인증과 5년 인증, 5년 인증은 원격훈련 기관에서 없으시기 때문에 3년 인증 기간 11개 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서 인증평가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평가 신청서와 수정 보완 기간입니다. 이거는 16일 금요일 18시까지 인증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셔서 HRDnet 시스템에서 신청을 완료한 기관에 한하여 수정 보완에 대한 시스템을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6일 18시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19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되진 않습니다. 16일까지 신청을 한 기관에 한하여 서류나 제반사항, 미비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19일부터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시스템이 오픈된다라는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16일까지는 원활하게 접수를 잘 하셨고 그 수정 보완 기간이 오픈이 되면서 수정을 할 것들이 있어서 서류들을 다시 수거를 하셔서 수정 여부를 하셨는데 21일날 수요일날 18시가 딱 됐는데 신청 완료를 또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미신청이 되셔서 이거는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시스템에서 반드시 재신청, 완료, 제출 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늘 18시, 저녁 6시까지라는 걸 늘 강조를 드리는데 간혹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1분 또는 5분을 남겨놓고 저장 완료를 누르다가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가급적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완료를 해주시고 본인 기관의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 보유 기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전년도에는 사업주 일당 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한하여서 수료생 명단과 기업체 담당자 정보를 엑셀 서식을 통하여서 저희한테 HRDN에서 올려주십시오. 제공 서식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별도의 서식을 제공해드리지 않고 이거는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인데 실적 보유 기간에 한하여서는 저희가 3월 중에
어떻게 수료생 명단과 그다음에 기업체 담당자의 정보를 등록하십시오라는 거를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실적 보유 기간의 하나여서입니다. 다음에 기관 건전성 평가,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4월 초에서 4월 중순 하반기 신규 기자님 기관에서는 혹시나 그 설명의 내용을 들으시는 기관이 있으시다면 8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특정 1단계 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이거는 이의신청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결과 발표일 이후 7일 이내에 HR진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주시고 결과 발표를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결과 발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나 실적이나 구분 없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평가 일정은 신규 기간의 하나여서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안내를 드리고 실적 보유 기간의 하나여서는 2주일 전에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SMS와 이메일, 평가자, 훈련기간 담당자 이메일과 SMS로 저희가 안내드리게 됩니다. 평가자 담당자 정보를 HRDnet 시스템에 등록을 하실 때는 오기 없이 이메일 주소에 오기 없이 휴대전화번호에 오기 없이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셔야 알림 정보 일정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평가 준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체평가 보고서 세부를 준비하시고 관련 증빙 자료들을 비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가 장소는 교직원 사무실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서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평가 부정행위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관계자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의 하나에서는 현장평가에 해당 문항의 0점 처리가 되므로 굉장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 가이드를 안내를 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인데 현장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는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의 사전 정보들을 자체평가 보고서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과 저희가 실제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현장평가에 갔을 때 그 명단이 동일한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훈련기간의 상황이 이제 변동사항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가서 이제 훈련 전담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참여자 명단이 변경되실 경우는 변경 전후의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를 해주셔서 해당 훈련 기관 관계자가 해당 훈련 기간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위원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가 참여는 훈련 전문가 2인과 전산 전문가 1인 총 3분의 평가위원이 훈련 기관을 방문하여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5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LMS 등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산 담당자를 보유해 주시고 전산 담당자가 훈련 소속 기관 담당자로서 훈련 소속에 되어 있는 전담 인력으로서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직접 LMS와 서버에 대해서 시연을 해주시고 전산 전문가 평가위원이 질의응답이나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직접 대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평가의 질 관리를 위해서 이것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훈련 고용센터 관계자분들 혹은 고용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공단의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저희 심평원의 직원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동행을 할 경우에 사전에 저희도 알림을 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평가의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취를 하면서 평가위원과 상호간에 불법 녹취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특정 증빙 자료를 평가위원이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보유하고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현장평가 체크리스트와 항목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종료를 하시고 현장평가일을 포함하여서 주말일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하여서 3일 이내에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인증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특정 제한사항이라던가 개선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스템에 직접 민원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모두 다 읽어보고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 안으로 구분하여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인증평가 결과 확인은 피드백 보고서는 신규 기관과 인증유예 기관의 하나여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HRD 내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다음번에 설명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인증평가 결과는 실적 보유는 8월 말, 신규 기간은 상반기는 5월 말인데 이 시점은 이제 첫 번째 공고일 결과 발표일이 있는 거고요. 역시나 결과 발표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실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의 신청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수렴하여서는 9월 말 또는 6월 말쯤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접수를 해주시고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9월 말에 결과 나오고 상반기 신규는 6월 말에 최종 인증 등급을 알림드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기관 건전성 항목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라는 부분이신데 이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약간 사례를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준법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1단계 기관 건전성 내용입니다.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자와 12월 31일자 사이에 제재 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이 인정이 되고요. 지도점검의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으실 경우에는 건당 10점 감점이 되시니까 그거는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의 감점 여부와 준법성은 훈련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 없으세요. 뭔가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이럴 건 없으시고요. 고용센터에서 값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반영하는 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궁금해하시고 특정 서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신규 인증 평가에 1단계 주요 감점 요인이 불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셔서 감점이 되신 사례가 있고 서류를 누락하셔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 신청하실 때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자료가 제출될 때도 감점이 되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선명하게 보이는지, 지근이 누락되지 않는지, 전체 페이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표시 포함해서 전체 페이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하고 2개년 내용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법성은 19년도부터는 직전 2개년도를 저희가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정수급 관련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기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고 안정적으로 훈련 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역시나 19년도부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신용등급이 9에서 10등급일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일 경우에는 평가 참여를 제한할 예정으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준비하시는 기관에서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감점 내용이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페이지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 항목도 세부 평가 기준은 60쪽에 제시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감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해당 서류가 발급기간 미준수하실 경우는 불인정인데 그럼 발급기간이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겁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는 2월 14일자부터 3월 21일 기간 내에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자 등록 중의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 유형에 번호가 되어 있는 시설 유형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끔 첨부를 해주시고, 개인은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부터 3월 21일 기간에 발급받아 첨부를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정보와 일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시설 유형도 동일하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인이 이제 대부분 이거는 정보라서 저희가 불러 처리를 해드렸는데, 직인 날인 여부와 날짜, 그 다음에 번호가 선명하게 제시되는 여부인지를 확인하시고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신용등급 보고서 여부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표지를 포함해서 전체 페이지를 첨부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지 포함해서 전체 페이지를 첨부를 해주시고, 역시나 사업자 등록증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직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져 있는데 직인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가 되시기 때문에 신용정보기관의 직인이 누락된 서류는 불인정되므로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하고 개인 신용 등급 보고서와 함께 사업주 등록증이랑 시설 지정서를 함께 첨부를 해주시고, 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동일 기간에 입증할 수 있게끔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평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에서 제일 중요하신 사항으로 점수 배점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고 잘 들어보셔서 인증평가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평가는 2단계 역량평가로 실적보유 기간에서는 현장평가 플러스 성과평가를 같이 보는데, 성과평가는 다음 세션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2단계 역량평가 중에 이제 현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서면평가라고 봐주시고, 사전에 서면평가라고 하면은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 3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의 검토를 진행을 하고 어떤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겠다, 증빙서류 무엇을 확인해야겠다, 누구한테 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는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방문하였을 경우에 현장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직접 체크하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 당시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 즉 인쇄된 자료뿐만 아니라 PC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시설 내에 구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분량을 첨부하기에 굉장히 과다한 분량이 있으셔서 직접 방문했을 때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모두 다 인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체평가 보고서에 첨부하실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여주실 거, 그걸 구분을 하시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기술하실 때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거짓된, 조작된 자료를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당 항목에 대해서 0점 처리가 되므로 이 부분은 거듭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 중에 현장평가는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실적 보유 기간에서는 성과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60점에서 실적 보유 기간의 현장평가는 40점으로 보는 거고요. 신규 기간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보는 겁니다. 각각의 항목은 동일합니다. 기관 경영, 훈련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입니다. 기관 경영 관련해서는 기관장님의 리더십, 전문성,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있으신지 확인하는 항목이고요. 훈련 과정 관리는 원격 훈련 과정을 개발하시고 기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사후 관리하시고 개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훈련 인프라는 살짝 조금 또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인프라 중에서 원격 훈련 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죠? 전산과 관련해는 LMS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훈련 인프라 부분에서는 LMS 관련해서 이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능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훈련 인프라는
최소 요건의 시설 면적이 66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도 보지만 실적 보유 기간은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규 기간을 하나여서 원격훈련 인정 요건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훈련 전담 인력과 관련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 체계가 적절한지 한번 봐주세요.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상향됐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봐주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보는 항목이고요. 훈련생 관리는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 처리라던가 아니면 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고충 처리나 건의사항, 민원사항. 예를 들면은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일 경우에는 내용상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수료증 발급과 관련된 LMS 기능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수 있고 혹은 전반적으로 이 기능이 안 되고 콘텐츠가 작동이 안 되고 평가 응시가 안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들이 있으실 경우 실적 보유 기간은 훈련생 관리 쪽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신규 기간의 고충 처리 부분에다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규 기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원격 훈련 인정 요건 별표일 사항을 함께 보고 있으므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요거는 충족 미충족이라서 원격 훈련 인정 요건에서 한 개라도 미충족이 있으실 경우에는 인증 유예시기 때문에 면밀하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현장평가, 평가 항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일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기관 경영과 관련해서는 1에서 5번까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 대해서 사명감, 경영원칙, 실행계획, 훈련, 운영하고자 하는 것, 정보보안 관리 등을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 유무,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실행계획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훈련 과정 관리입니다. 수요 분석과 훈련생 요구의 바탕으로 원격 훈련은 재직자 훈련이 많으신 거 아시죠? 재직자 훈련이 팬시한 과정과 아니면은 매력적인 과정,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 현업사례 기반으로 현업 적용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기반화해서 훈련 과정을 개발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원격 훈련은 반드시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평가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 과정 평가를 수행하실 수도 있으신데 평가를 수행하는 그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그 다음에 평가 실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시면 만족도 조사를 과정마다 다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관리해서 운영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운영성과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중심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훈련 인프라입니다. 훈련 시설을 확보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LMS 관련된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신가? 보유하고 계신가? 앞으로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학습 지원 도구라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의 자체평가 보고서에 용어적인 개념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되시는데 요거는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이니까 콘텐츠를 보거나 우편 원격일 경우는 훈련 교직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원 도구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시면 LMS 상에서 탑재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계획과 관련돼서는 기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지금 훈련 인프라에서 LMS를 관리하실 수 있는 전산 담당자 1인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요건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훈련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이 적정하신지, 업무 역량이 괜찮으신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포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훈련생 관리 부분은 앞서 설명으로 가름하고요. 원격 훈련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이 충족을 해주셔야 신규, 아까 전에 레이즈업 손들으셨던 기관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 자료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신규 기관 중에 원격 훈련 인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서 인증 유예가 된 사례가 있으신데 제가 한 개 한 개 사례씩 말씀드릴게요. 훈련 시설과 운영 인력, 시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인지 면적, 그렇죠, 6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66이 안 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체크해 주세요. 신규 기관에 한해서입니다.
운영 인력은 저희가 이번에 상시 근로자 4인 이상을 본 부분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느냐, 기타 사항이 있느냐라는 건데 전년도 사례 중에 평가위원들 3분이 다 가셨어요. 전산 전문가 다 가셨고 그 기관에 이제 전산 담당자분이 LMS에 대해서 시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LMS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증유예 대신 사례도 있으십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다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훈련시설 운영 인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전산 담당자를 1명을 포함하여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상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명부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시나 인정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개라도 미충족 되실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된다라는 거 신규 기관께서는 다시 한번 거듭 체크 부탁드릴게요. 운영 인력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추가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상시 근로자 4명 이상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전산 담당자 1인을 포함하여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지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요거 내용조차도 인정 요건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만약에 저희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자체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인력 관련해서 이제 상시 근로자 4인 이상임을 이제 확인해주고 증빙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부인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거를 자치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하시기보다는 훈련 기간 내에 준비를 해주시는데 출력 일시는 현장평가 전일 또는 현장평가 당일 일자로 4대 보험 가입 명부를 첨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자치평가 보고서 서식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중에 KSQ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시면 현장 평가에 참여하실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작성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명단을 참여하실 분들이 누구 참여하시는지를 그 명단과 4대 보험 가입에 들어가 있는 그 이 명단이 일치하시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현장에서 바로 주셔도 되지만 자체평가 보고서에는 참여하실 분들의 명단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인력들이 뭐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이동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당시에 자체평가 보고서에 작성된 인력이라던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출력 경로는 저희가 안내되어 있으시니까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내용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적은 총 40점이지만 현장평가의 평가 항목으로는 실적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경영부터 5대 항목이 신규 기관과 전체 항목은 동일하고 기관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부분, 훈련 전담 인력 부분, 훈련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실적 내역과 개선 사항을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평가 시 약간의 유의사항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뭔가 새롭게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훈련 과정 운영을 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실 때 활용한 자료들, 그 다음에 작성된 자료들, 공유된 자료들을 모두 다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특정 인쇄된 자료뿐만 아니라 PC 등 제반 분량이 많은 자료들, 이제 우편기관 같은 경우는 훈련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훈련 교재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훈련 시설이나 장비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평가위원이 보실 수 있게끔 그 현장에 비치를 해주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가 신규화 실적은 73페이지와 136페이지 자료집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살펴봐 주실까요?
73쪽 또는 136쪽입니다. 둘 중에 각각 하나씩 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고 지금 열어서 한 번씩 봐주십시오. 현장평가 일정을 확인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 또는 2주일 전에 알림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평가위원이 도착해서 상견례를 진행을 하고 훈련기간이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은 1차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시설 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 그다음에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은 유선 인터뷰가 가능하시므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30분 혹은 1시간 또는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도 조정이 될 수 있고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현장 평가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준비를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시간 타임을 넉넉하게 충분히 확보하여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적 보유 기간으로 평가위원이 2차 증빙 자료로 확인을 하시고 평가위원이 담당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각 영역별로 평가위원께서 확인을 하시게 되십니다. 개별 평가를 진행하시고 평가위원이 3분이 모여서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시고요. 총평을 평가팀장님께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을 모두 다 배석하신 그 자리에서 총평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총평을 들으실 때 훈련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혹시나 이 자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못 보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실 경우는 즉시 그 자료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는 만약에 뭐 캐비닛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꺼내서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절차를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평가 종료 이전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준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종료 이후에 그러니까 종료 시점쯤 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이랑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고 기관께 관계자분께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사인업을 하셔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기관에게 영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서식은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쪽번호는 248쪽입니다. 245쪽 정도 될 것 같은데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의 하나여서 각각 현장 평가 시 준비해야 되는 증빙 목록과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진행 순서 그 다음에 전산 담당자 인터뷰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시고 성명을 기재를 하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생 인터뷰도 어느 분과 있을 경우는 성명을 기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 증빙 자료가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보여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확인서 작성을 해주셔서 현장평가 당일 포함하여서 3일 이내에 HRD 내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상자별 인터뷰이십니다. 기관장님 인터뷰는 필수이십니다. 만약에 기관장님이 당일날 이제 부득이한 상황으로 부재 중이실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이신 분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게 되시고 그럴 경우에는 상호간의 위임장을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십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평가 당일 이제 교강사분이 계시다면 훈련 전담 인력 중에서 교강사 한 분과 그다음에 기간에 원격훈련 기간에 아니면 해당 기간의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전담 인력 한 분, 그다음에 전산 담당자는 같이 필수로 총 3분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원격이 재직 근로자 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직접 훈련생을 인터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 배석하신 현장평가에 직접 배석하신 훈련기관 관계자분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훈련생하고 스피커폰으로 유선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안하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질문과 연관되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나 시간 거듭 요청드리지만은 실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딜레이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오늘 평가는 3시간 정도면 완료를 하겠다라고 기관에서 이제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충분히 넉넉히 감안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현장평가 당일은 만약에 도착 시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30분, 60분 차이로 조금 늦게 도착한다 그러면 저희 심평원에서 그 훈련기관에게 알림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언제 도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나 당일에서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평원이 전체 녹취를 한다는 건 거듭 말씀을 드렸고, 기관에서 불법적으로 CCTV 촬영 등에 대한 것들, 불법적인 녹취 등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마지막으로 총평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완사항이나 보충 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실 경우는 훈련기관 측에서는 현장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체크하지 않았는데 기관 측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있었던 항목이다 그러면은 경로를 같이 찾아서 평가팀장님, 평가위원님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평가 현장 내에서 의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평가위원한테 질의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시면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간혹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끝났는데 질문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실 경우라기보다는 평가 기간과 관련해서는 평가 자료라던가 현장평가 항목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항들은 어디 있고 입증자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에 보셨던 것처럼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방법들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26일 오전 중으로 서식과 가이드를 KSQ의 홈페이지와 HRDN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서식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주실 때 각각의 평가 내용에 대한 요목들은 이제 유사한 부분, 전년도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화로 의견들을 주시는 거 보면은 일단은 일정 부분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 상황이나 자체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 평가 보고서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평가위원이 현장에 가기 전에 사전에 이제 가늠을 하시는 거죠. 특정 항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질문을 드려야겠다 혹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훈련 기간에서 뽐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그 내용을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평가 가서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고 평가위원이 했을 때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이 이제 그제서야 저희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어떤 실적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라면 일정 부분은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서약서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평가 참여에 대한 서약서, 그다음에 기관 정보, 약도 어디 있는지, 주소. 왜냐하면 평가위원이 그 주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참여자명은 원래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자체평가 보고서에 현장평가 당시 해당 훈련기관이 배석하실 수 있는 훈련기관 관계자분들 어느 분이신지를 명단을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이 명단에 근거해서 4대 보험 명부하고 같이 비교하게 됩니다. 과정계획서 작성하시는 부분은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관의 자체 진단이나 영양 보유와 관련해서는 기술을 해주시고 자체평가 보고서 같이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은 이제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실적 보유 기관으로 1년 인증을 받으셨는데 현장 평가는 이제 전년도 기준의 점수를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현장 평가를 참여 미참여를 선택하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증 평가 참여 신청 당시에 그거를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중간에 저 미선택 그 현장 평가 안 받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진입을 하셨는데 도중에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저희 현장평가 받고 싶으셔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불가하시기 때문에 인증평가 당시에 체크하실 때 신중히 결정하셔서 참여를 하실지 참여를 안 하실지 여부를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지만 다시 거듭 강조 한번 드리면 전년도 실적 보유 기간 중에서 현장 평가를 받으신 1년 인증 이상의 기관에 한해서 해당되시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서약서란한 기관 정보, 평가 참여자 명단, 그다음에 2년간 훈련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포함을 해주시고, 피드백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전 평가 결과 분석이나 조치 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3년 인증 기관이 1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율점검 보고서는 첨부 파일 없이 HRnet 시스템에 작성 등록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기관 건전성과 성과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하고 제가 마무리 한번 하고 실적 보유 기간에 하는 성과 평가 지침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늘 5메가였었는데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이 10메가까지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 준수 부탁드리고,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원격 훈련 기간은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잘 준수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까지 저희가 현장 평가하고 절차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올해 연도 원격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훈련기간 인증평가센터 박희민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2단계 역량평가 중 성과평가 산출 기준입니다. 이 해당 부분은 실적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향후 신규 기간이 이제 내년도에 종료 실적이 발생하여 실적 보유 기간으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같이 주의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전년도 훈련 종료 실적에 따라서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직자 훈련으로 평가받게 되는 기간은 평가 항목으로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 과정 등급, 자동 모니터링 연계 적정성, 개설률 항목으로 평가받게 되며, 실업자 훈련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은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중도 탈락률, 과정 운영 실적, 자동 모니터링 연계 적정성, 개설률 항목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두 훈련 평가 영역 중에 공통되는 지표는 재직자 훈련 기간 설명회 때 단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별 세부 산출 기준에 앞서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업률, 개설률, 수료율에서 기존 3, 5등급의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18년도에는 그 지표별로 7, 8등급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항목에서 배점 조정이 있었습니다. 취업률과 훈련과정 등급에서 5점이 하향되었고, 개설률 항목에서는 5점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항목에서는 과다 전속률 지표가 1점이 삭제되었고, 수강 건수 일치율과 수료 건수 일치율에 각각 0.5점씩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정 방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을 2017년도에는 특정 시점, 즉 7월 말 시점으로 취업률을 반영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매월 말 취업률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재직자 훈련 지표에 대해서 각 지표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료율입니다. 수료율의 산정 기간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된 훈련 과정에 대해 실시 인원 중 수료 인원의 비율로 산출하며 전체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체 평균 취업률이라고 함은 2017년에 종료 실적이 발생한 모든 훈련 기간들에 대한 평균 수료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2018년 인증평가부터 달성 비율에 따른 세부 항목별 점수를 설명의 자료집에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훈련 기간의 경우 수료율은 94%이고
전체 평균 수료율이 90%라고 가정을 한다면 달성 비율 산출 공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달성 비율은 104.4%가 됩니다. 저희가 설명회 자료집에 안내드린 표에 따라 7등급 중 104.4%가 해당하는 그 등급의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요자 만족도 점수입니다. 수요자 만족도는 훈련생과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점수를 각각 10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훈련을 운영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 훈련만 운영한 훈련기관의 경우는 근로자 훈련생 수강평 만족도만 점수를 환산하여 2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은 훈련생들이 입력한 HLD 내 수강평 만족도 조사와 또 조사 전문 업체에서 훈련생들에게 전화 조사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영역 등에 해당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2019년 인증평가부터는 조사 전문 업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HLD넷에 등록된 훈련생 수강평 만족도 점수만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 중인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 종료한 다음에 훈련생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훈련을 운영하시는 훈련기관들은 수련생 및 기업체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기업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양식에 따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출을 해야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번 이 항목에 대한 점수를 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기간임을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셔서 불이익 발생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훈련과정 등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산정 기간 내에 운영한 훈련 과정의 등급에 따라 평균 점수를 부여하며 A등급은 5점, B등급은 3점, C등급은 1점씩 부여합니다. 다음 지표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 향상센터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HLD넷과 모니터링 시스템, 즉 LOMS의 수강 및 수료 건수 일치율에 따라 각각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산업인력공단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설률입니다. 개설률은 2016년 원격훈련 심사훈련과정 1차부터 9차까지의 적합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개설 실적만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승인과정이라고 함은 원격훈련 심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심사 발급 코드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배점 기준도 마찬가지로 달성 비율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며 승인 과정이 없어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훈련 기간은 심사 발급 코드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 내에 4개 과정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의 연번을 살펴보시면 해당 발급 코드의 기준으로 개설을 하지 않았지만 3번의 경우는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개설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 개설률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먼저 스마트 훈련 과정의 심사 적합 및 운영한 실적 유무에 따라 각각 1점씩을 부여합니다. 산정 기간은 개발 실적의 경우는 2017년 원격 훈련 심사 1차부터 8차까지 적합 과정이 대상이며 운영 실적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된 과정입니다. 산정 기간은 앞으로 설명드릴 2가지 이 가점에 모두 동일합니다. 두 번째 NCS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이 가점은
심사 적합 및 운영한 실적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각각 최대 0.5점씩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가점 지표인 블렌디드 가정 개발 및 운영 실적도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트 훈련 개발 실적 가점과 마찬가지로 개발 및 운영 실적 유무에 따라서 각각 1점씩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업자 훈련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훈련의 취업률은 일반 취업률 15점과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들이 매월 말 취업률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수료자 중 수료율 6개월 이내 취창업한 인원에 대한 비율로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일반 취업률에서는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치는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018년도 인증평가에서는 수료 6개월 이내에 취업하셨다 하더라도 18년 7월 말까지 HRD 시스템상에 승인되지 않은 취업자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간에서는 그 이전의 모든 취업자들이 HRD 시스템상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자 규모에 대한 가중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중치, 또 취약계층에 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 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자 규모라고 함은 앞으로 말씀드릴 2번, 3번의 가중치가 적용되기 전 순수하게 기관에서 취업한 취업자에 대한 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표를 따라서 취업자 수에 따라 가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경우는 1명을 0.5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창업자는 제외합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가중치는 취성패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자 1명을 1.5명으로 인정하고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는 1명을 1.2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취성패 1유형과 중고령 가입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가중치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훈련 기간이 수료자 500명 중에 취업자가 250명이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고용보험 가입 취업, 취성패 1유형 중고령자 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각의 1.5부터 0.5까지 가중치를 추가 고려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이었던 순수 기간의 취업자 250명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취업률에 따라 전체 평균 취업률을 나누어 달성 비율을 구하게 되고 그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매월 말 취업률입니다. 이 지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업자 훈련 기관들께서는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매월 말 시점의 취업률을 평균합니다. 배점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달성 비율에 따라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제 매월 말 취업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의 자료집 122쪽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 기간이 저희가 산정하는 산정 기간 내에 총 3개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훈련 수료 인원이 발생하는 A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과정은 16년 1월에 과정을 종료하였고
그 이후 6개월 후인 16년 7월부터 저희가 산정하는 매월 말 취업률의 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비과정의 경우는 2월에 훈련 과정을 종료하였다라고 한다면 2월부터 6개월 후인 8월부터 취업률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기관의 경우는 가장 첫 번째 수료 인원이 발생했던, 즉 A 과정에서 발생했던 2016년 7월 말 기준부터 매월 취업자와 수료자 인원에 대한 비율, 즉 취업률을 산정하게 되고 그 취업률을 평균하여 해당 기관의 최종적인 직전 2개년도 취업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실업자 훈련의 수요자 만족도 점수입니다. 실업자 훈련의 경우는 전화조사가 실시하지 않고 HRD넷에 등록된 수강평 만족도 조사만으로 10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재직자 훈련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도 탈락률 지표입니다. 중도 탈락률은 산정 기간 내에 실시한 인원 중에 수료 인원과 조기 취업자 인원을 제외한 중도 탈락자의 비율로 산출하며 20%가 초과할 경우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0.5점씩을 감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훈련 기간이 중도 탈락률이 22.5%였다면 2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5점 만점을 부여하고 1%포인트 증가, 해당 기관은 지금 2%포인트를 증가하기 때문에 1점을 감점하여 4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운영 실적입니다. 과정운영 실적은 산정 기간 내에 운영한 과정수에 대해 전체 평균 운영 과정수를 나누어 달성 비율을 구하게 되고 그 달성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합니다. 실업자 훈련 지표 중 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모든 기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의 수료생 중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평균 임금, 즉 월평균 보수액이 일정 수준 평균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산출되는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월평균 보수액 국가 기준을 따릅니다. 실업자 훈련 지표였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과 개설률,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한 가점은 재직자 훈련 때 동일하게 안내드렸으므로 여기까지로 성과평가에 대한 산출 기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증평가센터 이선웅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설명회에서는 저희가 평가 신청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설치부터 최종 결과 확인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기관들이시거나 아직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신 기관들께서는 1번에 보이시는 주소로 우선 접속을 해 주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심사평가라는 메뉴와 행정지원이라는 메뉴가 생기실 겁니다. 저희는 심사평가 메뉴에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평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사평가로 접속했을 때 보이시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처음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 관리라는 메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인증서 등록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증평가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 탭에서 평가신청, 평가공고 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회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중에서 참여 신청에 보이시는 작성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인 기관들에 해당하는 회차에서 참여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적 보유 기간에 한해서 평가 대상 기간 목록을 회차까지 함께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면 회차를 잘못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기간 개요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평가 담당자를 설정하고 수료생 명단을 제출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앞서 이 메뉴에서 평가 담당자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새로운 담당자를 선택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시려면 이 두 번째에 담당자 정보 변경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료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들만 이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추후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 신청 기간에 접수를 저희가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추후 안내에 따라서 향후에 접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보고서는 단연 인증 기관들은 현장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용량 제한은 10메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기간에 등록된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메뉴인데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을 운영하신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2번에 보이시는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작년 인증평가에서 실적 보유 기간으로 1년 인증 이상 등급을 받으신 기관들은 현장 평가 희망 여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단연 인증 기관들은 현장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N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기관들은 현장 평가를 무조건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2년간 운영하신 훈련 실적이 있으실 경우에 1번에 보이시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행을 추가하셔야 되고 추가하시고 나시면 원격 훈련 구분을 우편 훈련인지 인터넷인지 스마트 훈련이신지 선택하셔서 과정수, 훈련생, 교강사, 매출액 등 세부 사항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수료 인원 산출하시거나 매출액 산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설명의 자료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MS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앞선 것들과 추가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 추가를 하시고 나시면 또 상세한 내역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개발 형태를 적어 주실 때는 자체, 외주, 도입 등으로 구분을 하셔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주요 기능 및 특징은 시스템에서는 166자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들은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적어서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직원 현황을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직원 조회 팝업이 또 뜨실 거고요. 이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교직원이 30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30인까지만 시스템에서 추가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심사평가 시스템의 공통 업무, 훈련 기관 관리, 훈련 기관 정보 관리, 교강사나 훈련 관계자 메뉴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교직원을 추가해 주시면 지금 화면처럼 뜨실 거고요. 이 교직원이 교강사인지 행정을 담당하시는 직원인지 튜터신지를 선택해 주시고 담당 업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시간당 급여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직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필수 사항이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급여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회 입력하시고 나면 별표로 표시되시고요. 시간당 급여 계산 방법은 또 설명의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 훈련 과정 선택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실적 보유 기간들과 신규 기간 메뉴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실적 보유 기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훈련 과정 옆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 버튼이 있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대표 훈련 과정 조회라는 팝업이 뜨실 겁니다. 이 중에서 훈련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17년도에 종료하신 모든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대표 훈련 과정으로 선정하신 과정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지금 4번처럼 하이퍼링크가 걸리게 되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2심사에 그 연동되어 있는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혹시나 그 대표 훈련 과정이 실업자 훈련 과정일 경우에는 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 개요서를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 기간의 경우에는 대표 훈련 과정 조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대표 훈련 과정란에 직접 과정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 해당 NCS 코드를 조회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대표 훈련 과정 개요서를 또 작성하셔 가지고 자체 평가 보고서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앞 단계가 끝나고 나시면 동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작성자 성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의서 내용은 추후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기간 개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전 평가 결과 분석 및 조치 사항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는 신규 기간에는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탭으로 들어오시면 기간에서 이전 참여했던 평가명과 평가 결과 그리고 피드백 보고서가 조회가 됩니다. 이 피드백 보고서 평가 의견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시고 조치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2016년 이후에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2번처럼 그 평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이러신 경우는 오류가 있는 거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저희 1단계 평가 때 활용하는 그 자료들을 받는 메뉴고요. 그 첨부 파일 명을 보시면 뭐 사업자 등록증, 시설 지정서, 국세 납세 증명서 등 저희가 설정을 해놓을 겁니다. 여기에 제목에 맞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메뉴에 시설 지정서를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이래서 저희가 평가하는데 좀 애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꼭 좀 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용량 제한은 오메가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점검 및 개선 사례 입력란인데 이것은 단연인증 기관에게만 보이는 메뉴이십니다. 단연인증 기관께서는 2번 항목에 이 항목을 충족하시는지 미흡하시는지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단연인증 기간 현장평가 실시하지 않으니까 3번의 내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단계가 다 끝나고 나시면 평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 신청서 상단에 보시면 초기화 담당자 정보 변경 신청 저장 이렇게 있는데 신청 버튼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기 신청 메뉴입니다. 포기 신청을 하실 때 평가를 신청하신 상태에서 평가 신청을 하시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평가 공고 조회 메뉴에서 평가 포기가 가능하고요. 평가 신청 후에 포기하려면 평가 신청 조회 메뉴에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3번의 포기 신청 작성 버튼 누르셔서 포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평가 포기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상세 사유를 반드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포기 신청을 회수를 할 수는 있는데요. 회수가 가능한 것은 평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기 신청을 하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니까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신청을 모두 마치신 기관들은 저희가 1단계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목록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때 3번 동그라미 위에 있는 총 감점 점수를 클릭하시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이 조회됩니다. 만약 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또 이의 신청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평가 결과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준법성에서 문제가 있던 건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던 건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감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 기간에 또다시 A라는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걸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평가 의견까지 상세하게 제공드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 평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메뉴고 이의 신청 결과 목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총 감점 점수를 누르셨을 때 상세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하신 기간에 한해서 2단계 평가가 진행되고 현장 평가일 실적 보유 기간은 2주 전, 신규 기간은 일주일 전에 현장 평가를 언제 가겠다고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역량 평가 목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3번 현장 평가일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현장 평가를 받으신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증평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4번 동그라미 윗부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평가가 끝나고 이제 결과 조회 및 이의 신청을 하는 메뉴입니다. 역량 평가 결과 목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요건이 미충족으로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으시게 되면 상세한 점수는 제공해드리지 않고 피드백 보고서만 제공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6번 이의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의 신청을 누르시면 또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이의 신청 내용이 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인지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의 신청 사유는 1000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시고 2번 이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하시기 전에 피드백 보고서를 조회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피드백 보고서를 조회하는 메뉴는 역량 평가 목록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3번 피드백 보고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 보고서는 신규 기관이나 인증유예를 받으신 기관에 한해서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하시고 나시면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기각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역량평가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심의 결과는 인정과 불인정으로 제공됩니다.
심의 결과에서 인정된 기관에 한해서는 또 현장 재평가를 저희가 나가는데요. 현장 재평가 일정은 역량평가 이의 신청 목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현장 재평가가 끝나고 나면 결과 확인이 가능하시고 해당 메뉴는 역량평가 이의 신청 평가 결과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평가 결과를 조회하는 메뉴이고요. 이 메뉴에서 최종 점수와 확정된 인증평가 등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인증평가 한 바퀴 도신 거고요. 이후에는 공지사항 활용 방법이나 Q&A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차는 반드시 본인 기간에 해당하는 회차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료생 명단 제출은 관련 기능을 저희가 추후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이번 신청 기간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 평가 희망 여부는 절대 번복이 불가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 포기를 하시면 인증유예 등급이 제공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셨는데 신청이 안 되시고 알림창이 뜬다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바로 전화 주시지 마시고 알림창 내용을 좀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필수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입력이 안 돼서 제출이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서 내에 정보 변경할 것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통 업무의 훈련기간 관리, 훈련기간 정보 관리 메뉴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 인원, 훈련 매출액,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실 때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부 파일은 반드시 제목에 해당하는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수정 보완 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짧습니다.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 신청을 하셨다가 수정 보완 기간에 수정을 하시고 그때 신청을 안 하시면 평가 미신청입니다. 이거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사유는 천자 이내입니다. 현장 평가 일정은 실적 보유 기간은 2주일 전, 신규 기간은 일주일 전에 공개되고요. 피드백 보고서는 신규 기간 및 인증유예 등급 기간에 한해서 제공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은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평가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 18시까지고 수정 보완 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주의사항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요건을 신규 기간 중에 인정 요건 미충족하시면 인증유예 판정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인정 요건 추가 도입 항목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담당자 정보관리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내 드리는 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께 드리다 보니까 정보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료 보고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네, 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들은 실제로 훈련기간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실제 쓰시는 화면들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PPT만 잘 보셔도 신청하시고 활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발표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이정민 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연계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해서 한 3년, 올해까지 3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기존 훈련기관들께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 잘 해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기존 그러니까 실적 보유 기관들만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내년 지표를 위해서는 신규 기관들도 반드시 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가지고 요 반드시 뭐 내년에 대해서 내년 뭐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득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격 훈련 모니터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공단은 일단은 저희 고용노동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만족도나 아니면은 뭐 행정 통계 이런 집체 위주의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 훈련을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측면, 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훈련 품질을 이렇게 향상을 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규정에다가 의무화를 시켜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규정 의무화라고 해가지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규정 6조를 보시면 이렇게 과정 인정 요건 안에 저희가 저희 시스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훈련 기관들께서는 뭐 이렇게 의미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에이전트라는 걸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그 규정에 또 별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맨 밑에 거 보시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해가지고, 요 필요한 기능이라는 게 저희가 11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 저희한테 잘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하실 때 저희가 아마 에이전트라는 걸 이렇게 배포해서 그거를 LMS 상에서 설치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는데요. 요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뭐 연계기관이 훈련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연계기관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서 저희 쪽에 11개 테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들은 암호화돼서 넘어오고 저희가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16년하고 17년 일단 실시 인원을 보시면 16년에 비해서 17년이 2배가량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비정상 훈련 기록 건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실시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건수는 일단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기관들께서 이렇게 많이 수정을 해주셔서 감소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7년에 일단은 진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41건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기존 기관들께서 아직 소명을 하지 않은 건수가 41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불이익을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월요일 날 이렇게 회사로 돌아가셔가지고 업무하실 때 다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소명이 안 된 게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저희 소명 요거 안 된 거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라겠고, 뭐 궁금하신 점은 저희 훈련품질 향상센터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18년 원격훈련 인증평가 실시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훈련 자료 이렇게 정합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보 누락 방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불필요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걸 제거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상화해서 정확도를 평가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목적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 훈련 모니터링의 정상화를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 대상으로는 주체별로 보시면 위탁 원격 훈련만 해당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보시면 사업주랑 근로자, 실업자 훈련이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해당이 안 되시고 자체 훈련도 해당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을 보시면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7년에 실적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저희 평가 방향을 보시면 일단 데이터 연계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18년의 평가 지표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과다 전속률이 일단 제외되고 수강 건수 일치율하고 수료 건수 일치율 이 두 부분이 일단은 0.5점씩 상승하게 되었고 과다 전속률은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데이터가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외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수강 건수랑 수료 건수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개선해 주시면 이제 지표는 또 바뀌고 없어지고 뭐 그렇게 더 좋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평가 기준 보시면 연계 자료의 정확도 요거를 파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식을 보시면 뭐 HRD 내 저희 수료 수강 건수랑 저희 시스템에 들어왔던 수료 데이터 수료 수강 데이터 일치 건수 요 비교를 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 점수 산정하는 득점 산출 구간을 보시면 일단 매우 우수가 98% 이상 해가지고 2.5점, 그 다음에 매우 미흡 70% 미만으로 해서 0.5점 이런 식으로 요 점수가 나가게 돼 있고 수강 일치율, 수료 일치율 동일하게 이렇게 구간이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들어온 거 이렇게 봤을 때 80% 정도가 일단은 이렇게 보통 평균으로 이렇게 일치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특정 구간 이렇게 설치한 기준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특정 구간을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매우 우수 저희도 100% 이상이었 100%였을 때만 만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뭐 오류 자료에서 뭐 미흡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거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2% 정도 이렇게 좀 낮춰서 98% 이상이 만점으로 2.5점으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득점을 잘 하시려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셔야지 수정하실 수 있고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개에 있는 뭐 수집 자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테이블 중에서 설문을 제외한 데이터고요. 요 데이터들은 뭐 이렇게 과정 정보부터 해가지고 뭐 수강 종료 정보, 그러니까 평가 완료된 정보까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캡차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캡차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테이블별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저희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별로 진행하는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진행하는 피드백도 있어요. 그래서 일별로는 일단은 형식적인 오류 같은 기초 자료, 기초 문제들을 대부분 이렇게 일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이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월별로 이제 소명을 요청해서 다시 메일을 드리는데 간혹 저희 메일 발송하는 것 중에 이렇게 스팸 처리해 놓으시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저희 뭐 홈페이지에 대한 뭐 이렇게 안내 사항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 메일도 많이 나가거든요. 반드시 뭐 스팸 뭐 처리를 해제하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메일 받아보신 기간도 있으실 거고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일일 발송하는 게 2개 있고 월별 발송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일일로는 수집 자료 오류랑 뭐 비정상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메일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소명 요청해가지고 가게 돼 있고, 소명 요청은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지켜서 소명 내역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과정 정보 이렇게 데이터들 보다 볼 때 주요 이렇게 누락 오류 사유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과정 정보 안에서는 총 교육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원격이나 뭐 스마트 원격 훈련일 때는 단위를 시간 단위로 해서 H 단위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우편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해서 M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심사 과정 코드. 지금 저희가 이거 수집 기간도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 과정 코드에 따라서 과정을 개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 과정 코드가 변경되면 반드시 과정을 새로 개설해서 분리해서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정보안에서는 뭐 이렇게 데이터 문자열 처리 이런 거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 정보에서도 좀 중요한 게 많은데, 뭐 실제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서 널값으로 빈칸으로 이렇게 데이터 넣어주시는 게 많아요. 근데 이메일, 핸드폰, 연락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수집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메일 값이라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수집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뭐 골뱅이라든지, 핸드폰 뭐 번호라면 뭐 999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성별 요 부분에서 성별을 그냥 남자 1, 여자 2 뭐 이런 식으로만 넘겨주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7번째에 있는 그 성별에 해당하는 값을 반드시 넘겨주셔야 되고요. 넘겨주실 때 하이픈 요거는 꼭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정보에서도 뭐 이렇게 PK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단 많이 발생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많이 안 되는 게 수료 여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료 데이터를 받는 게 수강 쪽에서도 받고 수강 종료라는 쪽에서도 받거든요. 그 두 부분에 수료 여부라는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양쪽 다 수료가 되면 변경되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로그인 정보인데 이거 뭐 127.0.0.1로 넣으시면 요거는 튕기니까, 요거 오류 발생하니까 반드시 뭐 IP 등록되어 있는 IP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 정보 중에 요새 많이 에러가 나가지고 메일도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제출 일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출 일시가 지금 데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이미 뭐 값이 없을 때 0000 뭐 이렇게 다시 00 다시 00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관들이 데이터를 뭐 에이전트 DB에 쌓아 놓으시면 이게 오류가 나서 저희가 수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데이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지금 한 2기간 정도 이렇게 수정 안 한 기간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수 같은 경우에도 뭐 0점에서 100점 사이로, 뭐 어떤 기간 갑자기 1000점 막 넣고 막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100점 이하로 무조건 점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종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료 처리 이거 같이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고, 일단 캡처 저희가 진행하는 거 일단 진도랑 뭐 평가하실 때 캡처 진행하시는데 요때도 저희가 PK 값이라고 해가지고 유저, 코스, 클래스 이런 PK 값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에이전트에서 전송하시는 값하고 동일해야 돼요. 서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도 맨 처음에 뭐 신규 기간이라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설정하실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18년도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19년도 저희가 인증평가를 진행하는데 약간
뭐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평가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2018년에는 수강일치라고 수료일치 이 두 개가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료일치율은 아마 그대로 남아있고 그 수강일치율이 없어진 다음에 그 대신에 뭐 수료정보 전송률이라든지 캡처 정보 전송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일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적정한지 평가를 해봐야 돼서 그래서 수료 정보 전송률이라는 건 뭐 저희가 지금 뭐 수강하고 수료할 때는 뭐 어텐드랑 뭐 클래스 코스 뭐 유저 이 정도만 거의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료 정보라고 해서 스코어랑 어텐드 리절트 이런 부분에 테이블에 쌓이는 데이터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캡처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어떤 학습 훈련생이 수업을 진행해서 뭐 평가까지 진행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뭐 진도나 평가 쪽에 캡처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료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9년도니까 좀 나중에 신경 쓰시고 일단 18년도 거 위주로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훈련기관 쪽에 이렇게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제대로 안 남았을 때 이게 저희 쪽에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리거 설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아마 전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트리거라는 걸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드리는데 근데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트리거가 변경될 수도 있고 시스템 뭐 LMS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한번 받았던 트리거가 무조건 처음에 잘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트리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트리거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보시려면 저희 임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용어를 영어로만 써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EMON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어떤 분은 에몬이라고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에몬이 아니라 이몬 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류 안내 메일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일 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셔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단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학습관리 자료 메뉴라는 곳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 이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맨 밑에 내용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기 임시 여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1로 돼 있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 안 된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시 조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캡처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캡처 데이터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잘 들어왔는지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과정정보 전송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심사 코드 그거 하나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실적 보유기간 그 기관들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과정 정보 그러니까 과정 테이블에 있는 그 과정 심사 코드를 업데이트해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트리거를 통해서 과정 심사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에이전트 DB에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저희 연계된 상태로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태까지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데이터를 저희 임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데이터 전송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다시
어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니까 그거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데이터 전송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일정은 2월 달까지니까 반드시 2월 달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간 후에는 저희가 별도의 전송 기간 운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미전송하신 거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 규칙 사유로 해서 평가 불이익은 뭐 이렇게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다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